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체육실기 2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학기 수업할 체육교육과의 이승범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방학 잘 보내셨죠? 자, 이제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지는 봄이 왔습니다. 자, 요 1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계절에 체육실기 2라는 과목을 가지고 같이 땀 흘리고 재밌게 수업을 이끌어갈 생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났습니다. 자, 요번 1학기에 체육 실기 과목, 여러분들이 뭐 1학년 때 수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학과 학생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요 실기 과목이 매우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 한 학기 동안 하는 실기 과목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첫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나 여기 화면을 보면 우리 이번 학기에 할 그러한 강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자료 그리고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한 어떤 숙달 그리고 익힘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활용해 보고, 그리고 3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체육관에서 실기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 자, 교과목은 체육실기 2로 여러분들이 한 주에 2시간 동안 같이 이제 체육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체육실기 수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수업 목표 또는 생각이 어떤지 다양하겠지만, 체육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론 과목 또는 주지 과목도 있겠죠. 이런 체육이라고 하는 과목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몸의 심신을 이용해서, 다시 해서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표현을,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잘 표출해내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과목의 어떠한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체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체육 실기 과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배드민턴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리고 축구도 있고, 티볼도 있고, 뭐 테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실기 과목 중에서 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워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탁구라는 수업,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배구라는 수업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3차 시에는 체육관 1층에 와서 기본적인 신발 그리고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서 본격적으로 2시간 동안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탁구하고 배구라고 하는 두 종목을 왜 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선배도 있을 거고 졸업생 선배들도 있었지만은 선생님이 다양한 그런 과목을 좀 접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리고 실내에서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선정해 봤는데, 그 중에 탁구라고 하는 과목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운동 종목이고, 배구는 여러 집단, 그룹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그 수업 목표를 좀 보면, 이 탁구하고 배구라고 하는 수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 방법이라고 하죠. 탁구라고 하는 수업은 수업 모형 중에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구는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적용해서 한번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직접 교수 모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그런 체육 수업, 전형적인 체육 수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교수 모형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수업의 주체, 그리고 수업의 방법, 그리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핵심이 학생이 아닌
교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수업 진행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수업 진행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이제 선생님이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동작들 반복해서 따라하기도 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 피드백 주고 해서 모든 수업이 선생님 위주로 가는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지루하다는 거. 선생님 위주로 예를 들면 뭐 배구라고 하는 얘기를 들면 배구 토스. 자, 지금부터 해서 우리 반 학생이 30명인데 각자 2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배구 언더 토스 지금부터 10개를 시작한다. 그래서 각자 10개를 해요. 자, 이 중에 한 개 하다 떨어지는 학생, 뭐 10개 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숙달,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강압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수행하고 따라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수업 방법들. 자, 여러분들이 다 진행해 봤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체육 역량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스를 10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고,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10개라는 과제가 굉장히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업이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그 방식이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반해서 이런 직접 교수 모형을 반대로 좀 적용하는 방법이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에요.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우리가 개인이 아닌 선생님과 개인의 1대1의 어떤 피드백이 아니라 그룹이나 팀을 미리 선정한 후에 그 팀별로 어떤 학습 목표, 달성해야 될 목표, 그다음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별로 실행하는 그러한 목표 달성의 그러한 과정을 선생님의 피드백이 아닌 동료 또는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 분위기, 수업 진행 이런 것들이 교사를 제외한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직접 교수 모형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친구들 간의 유대관계를 굉장히 끈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모형. 예, 그래서 이 나름대로 그룹별로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수업의 형태가 대표적인 협동학습 모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탁구라고 하는 수업은 직접 교수 모형을 통해서 수업을 해볼 것이고, 배구라고 하는 수업은 또 배구는 마찬가지로 팀이 이루어져야 되고 협동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게임이라든지 또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업 모형을 적용해 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학기 수업을 하고 나서 나는 현장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직접 교수 모형으로 한번 가르쳐 봐야지, 아니면 협동학습 모형으로 한번 가르쳐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업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수업 형태, 특히 체육 수업에서의 맞는 수업을 적용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그러면 탁구라고 하는 수업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배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목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탁구라고 하는 종목을 뭐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닌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탁구라고 하는 것은 뭐 테이블 테니스라고도 하는데 실내에서 하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탁구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탁구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트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탁구라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탁구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대편,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또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탁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탁구라고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탁구를 계속적으로 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심폐지구력, 뭐 순발력, 다리 근력,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발달하죠. 자, 그래서 이런 탁구는 보면 민첩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탁구 선수들이 다른 운동 선수에 비해서 조금 뭐예요? 좀 체구도 작고 왜소하지만 굉장히 뭐예요? 빠르고 스피드하고 순발력 있고 재빠른 그런 동작들을 하는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탁구 선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탁구를 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탁구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서브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리시브가 있고, 그 다음에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 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크게 4가지의 동작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우리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공이 왔다 갔다 어디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랠리라고 해요. 이 랠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탁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작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탁구채를 가지고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가벼운 그러한 탁구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탁구공이 가볍고 잘 날리고 하다 보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도 공의 반발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브 리시브, 포핸드, 백핸드, 예,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특히 이제 반 정도, 8주차 정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동작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배구라고 하는 것. 예, 배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기술.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배구 선수들,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배구 선수들은 굉장히 키가 크죠. 왜? 키가 큰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배구예요. 그렇죠? 가끔 보면은 강하게 공을 타격하는 스파이크 동작을 브로킹이라고 하는 벽을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아무래도 네트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은 사람보다는 네트 위에 손을 얹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배구는 키가 큰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배구는 뭐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키가 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배구도 마찬가지로 탁구와 유사하게 비슷한 그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서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시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을 우리 파트너한테, 우리 편한테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것을 뭐 축구에서는 패스라고 하는데 배구에서는 토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요 크게 이 네 동작들이 배구의 기본적인 기술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배구는 특히 팀별 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아, 팀별로 얼마큼 잘 호흡이 맞고 그리고 서로 간에 잘 유기적인 어떠한 그 팀워크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대표적인 운동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응용 동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구를 통해서 배워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뭐 배구 선수, 탁구 선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체육 수업 시간 때 이러한 동작들을 가르쳐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레크레이션적인 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수업 방식으로, 자, 본 수업은 주로 이론 수업이 아닌 실기. 네.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이런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고 외워서 쓰는 그러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딪혀서 몸으로 실기를 접해보는 실습 수업이 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수업은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예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서열을 매겨서 뭐 A, B, C 구분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중간고사가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그리고 출석 점수, 우리가 이제 성실성 점수를 20점, 그리고 팀별 점수라고 해서 이 팀별 점수는 기말고사 때 보는 그 배구 종목에 한해서 팀을 선생님이 부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팀별로 이제 제일 잘한 팀을 A를 주고, 그 다음 잘한 사람을 B로 주고, 그 다음에 C로 주고. 자, 그래서 한 팀이 구성이 되면 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기에 그 배구 수업 시간 동안에는 그 팀이 뭐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수준별로 균등하게 팀을 배치를 해주고 그 팀 내에서
파트너를 잘 활용해서 팀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이기는 그런 운동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수업 목표, 그 수업 방식, 그리고 출석 점수 또는 뭐 성적 평가 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진행 과정을 주차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주죠. 자,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자, 두 번째로 2주차에는 탁구의 기본 동작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 동작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동작에는 탁구대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그리고 탁구채, 그리고 탁구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쉐이크 핸드라고 하는 탁구채를 잡는 방법, 또 하나는 펜홀더로 잡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탁구채 잡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을 잡는 방법, 그리고 공을 탁구채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방법. 그래서 다양한 연습 방법들을 좀 배워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간단한 탁구채가 잡혀지고 공을 잘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탁구에 대한 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랠리 동작이라고 하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작의 기본이 되는 포핸드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볼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오는 공을 치는 방법, 왼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오는 공을 가지고 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오는 공을 가지고 오른쪽 스윙을 해야 되고, 왼쪽으로 오는 공은 왼쪽으로 돌아서 쳐야 되고, 그래서 공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포핸드냐 백핸드냐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포핸드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포핸드에는 뭐 길게 치는 방법이 있고 짧게 치는 방법이 있고,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오는 공을 짧게 치는 것도 있고 길게 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짧게 치는 것을 커트라고 해요. 쇼트 또는 커트라고 하고, 길게 치는 거를 드라이브 또는 스트로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나는 상대방한테 공을 길게 보낼 거야, 짧게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은 길게 칠 거냐 짧게 칠 거냐 라고 하는 부분하고 매우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5주차까지 이러한 포핸드, 백핸드에 대한 동작을 좀 배워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7주차에는 이제 서브라고 하는 거, 예, 공이 처음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 출발점을 서브라고 해요. 공이 처음 죽은 공이 쳐서 시작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그 공을 받아서 리턴하는 동작을 리시브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동작을 랠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브, 리시브, 랠리 동작,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를 좀 연습해 볼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랠리가 오른쪽으로도 되고 왼쪽으로 되고, 자,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러한 랠리 동작이 개인별로 선생님이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브, 리시브, 랠리 이런 것들에 대한 동작들을 보고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평가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랠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게임이 되는 거고, 그 게임이 돼야만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서브, 리시브, 랠리에 대한 동작을 좀 볼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탁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서 하는 게임을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고, 이제 4명이서 하는, 우리 편 2명, 상대편 2명이서 하는 걸 우리가 복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게임이 진행되는 요령, 그리고 복식이 진행되는 요령,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 실제 상대방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내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탁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뭐 연습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재밌게 랠리가 되고 게임도 해보고 이겨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게임 위주로 이렇게 좀 수업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게임이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랠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탁구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게 치는 친구도 있고, 또 살살 치면서 오래 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이 탁구는 큰 힘을 요구되는 파워를 이용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짧은 동작에서 나오는 간결한 동작들, 얼마만큼 민첩하게 돌아서 치고 또 받아내고 하는 동작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민첩하지만 지구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러한 스포츠가 대표적인 탁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러한 탁구라고 하는 게임을 위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수업 모형은 직접 교수 모형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배구에 대한 동작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